사랑해입니다. 네. 갑자기 아빠 사랑해가 왜 나왔지 싶으실 수 있어요. 기사 보시죠. 특검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이상민 15년 구형입니다. 네. 어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언론사에 대한 단전과 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지금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 어제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 특검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는데 특검부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형을 했느냐 같이 볼까요? 최고위 측 인사로서 대한민국 은혜를 입고도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해 진실을 숨겨서 역사 기록을 훼손하고 후세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점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 징역 15년을 선고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얘기, 특검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지금 이상민 행안부 전 장관은 이 판사 출신이죠. 같이 볼까요? 판사 생활만 15년을 한 이 엘리트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근데 단전 단수가 언론 통제용이고 이게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당히 좀 중대한 범죄라는 걸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서정빈 변호사님. 네. 15년 구형. 네. 15년 구형 이거 세게 나온 겁니까? 약하게 나온 겁니까? 일단 숫자만 본다라고 한다면 중형을 구형한 것은 맞습니다. 이제 지금 중요임무 종사 같은 경우에는 네. 하한 자체가 유기징역 5년 이상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를 한다면 15년 구형 자체는 일단 수치로 봤을 때는 높은 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긴 한데 물론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구형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좀 예측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제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었는데 이제 한덕수 전 총리보다 좀 적극적인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그래서 이제 소방청 등에게 이 단전 단수 지시를 하달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한다면 조금 더 높은 구형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국무총리라는 그런 책임 그리고 국무위원 중 한 사람이라는 그런 책임까지도 고려를 해서 동일한 구형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단 수치적으로 봤을 때 혹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중형 구형 혹은 그 사이에 있는 약간 경계선에 있는 정도의 구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딱히 막 높게 세게 나왔다 혹은 약하게 나왔다라고 하기보다는 한덕수 전 총리랑 비교를 해볼 때는 약하게 나온 건 아니고 비슷한 정도로 좀 나왔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아까 특검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판사 생활만 15년을 했다고 얘기를 했죠. 그 다시 한번 볼까요? 판사 생활만 15년 한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데 이 단전 단수가 언론 통제용이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서영주 대변인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그 판사 생활이라는 부분이라는 것은 이제 그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적인 상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이 내란을 저지른 불법기업이 잘못됐다는 걸 이미 알고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협조를 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을 못 지켰다. 그 얘기를 아마 얘기한 것 같고요.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이게 사실 보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자꾸 주장하는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범죄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죠. 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아마 특검 측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상민 장관을 보면은 좀 반성의 기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끝까지 본인이 사실상 그냥 시킨 대로 했을 뿐이고 인명피해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특검부가 정확하게 이제 폐부를 찌른 것 같아요. 인명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인명피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냐. 당신의 죄질은 굉장히 무겁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국민들이 보기에도 특검 측의 주장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그동안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라는 게 특검 측의 지금 주장이에요. 근데 결심 공판에선 검찰 측의 구형도 있지만 피고인의 최후 진술도 있죠. 최후 진술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장관 업무를 수행한 2년 7개월간 윤 전 대통령과 선후배 사이란 이유로 세간의 따가운 눈초리 또 언론 정치권의 감시와 질타를 받으면서 긴장을 늦추지 않았고 매사에 조심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작년 12월 3일 대통령실에 호출된 그 어느 국무위원도 추후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의 마무리에는 울먹울먹하는 모습까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난 진짜 몰랐어요. 계엄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알지도 못했고요. 라는 얘기인 건데 사실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 그동안 꾸준하게 재판정에서 이런 얘기를 본인 직접 한 적이 있죠. 그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일부 보도되는 것처럼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어떤 지시를 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피고인한테 최상목 장관님이 너는 원래 예스맨이니까 노라고 못했겠지라고 말하는 모습을 증인 본 사실이 있는가요? 제가 뭐 말이 좀 과하다고 표현이 과하다고 생각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기 뭐 가까운 사이라서 평소에도 말을 놓고 지내는 사이인데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최상목 장관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피고인께서는 뭐라고 반응하시던가요? 제가 뭐 그냥 좀 민망한 표정을 지으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상당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해서 약간 체념하시는 거 아닌가. 네. 저희가 지금 이 보여드린 거는 이상민 전 장관이 이제 헌재에 나와서 얘기했었던 모습, 그리고 사실상 이 다른 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와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한 그런 모습들을 좀 저희가 같이 좀 모아서 보여드렸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창근 위원님, 이 지금 조태열 장관의 기억과 이상민 장관이 얘기하는 것과 이런 부분이 좀 다른 면이 좀 있긴 있거든요. 분명히 차이가 나죠. 그리고 비단 방금 보신 그 영상뿐만 아니라 단전 단수와 관련된 대통령의 지시 문건, 그 문건과 관련해서도 사실 CCTV가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본인은 재판정에서 본인은 일정표라고 얘기하는데 그 일정표를 가지고 왜 한덕수 전 총리랑 얘기를 나눕니까? 그런 장면까지 다 공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주변의 어떤 정언이나 그리고 당시에 대통령 지시 문건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정황을 갖고 전 총리와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이상민 전 장관의 얘기를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안가의 또 회동 멤버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정황을 놓고 봤을 때 누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의심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상민 전 장관이 재판정에서 울먹이면서 네. 본인은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 그리고 12월 3일 그날 잠깐 들어갔는데 이렇게 내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오해받을지 몰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변명에 가깝죠. 오히려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는 마당에 대통령의 본인 말대로 후배로서 한때 황태자라는 얘기도 들었잖아요. 그렇다면 대신을 사과하면서 네. 본인이 오히려 더 과거를 반성하는 모습이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게 없으니까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가 더 올라가는 거죠. 네. 사실 어제 검찰의 구형은 징역 15년이긴 했습니다만, 서정빈 변호사님, 이게 결국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저런 증인들 얘기를 들어보고 당사자 얘기를 들어보고 자료 제출된 거 보고 하면서 15년 검찰은 얘기했지만 몇 년형이 맞는 것 같아, 혹은 뭐 무죄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선고를 전망하십니까? 일단 유무죄와 관련해서는 그래도 유죄 선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 이 범죄에 대해서 그 혐의점에 대해서는 최소한 소명까지는 되었다라고 재판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유죄 선고의 가능성 자체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양형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지금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김용현 전 장관과 비교를 했을 때는 그 역할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조금 더 적은 역할이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또 이런 계엄에 대해서 모의를 했다라고 할 만한 그런 사정 역시도 보이지가 않고, 이 단전 단수 지시 혹은 그 전달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또 실행이 되지는 않았다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는 일단 특검에서 15년 구형을 하긴 했습니다만 정작 그 구체적인 역할을 따져서 거기에 좀 상당히 못 미치는 정도의 선고도 충분히 가능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구형의 절반 혹은 3분의 2 정도 나오면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그보다도 좀 못 미치는 선고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일단 이 1심 선고 자체는 다음 달 12일에 있을 예정인데, 근데 어제 이제 구형을 듣고 최후 진술을 하고 터벅터벅 이제 나가는 이상민 전 장관의 등 뒤로
이런 얘기가 들렸다고 합니다. 장관님 힘내십시오. 아빠 사랑해. 라는 얘기가 들렸다고 해요. 네. 아마도 이 같이 일했었던 다른 이 뭐 직원들이나 그리고 가족들이 이 자녀들이 이 실제 결심 공판을 보러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서영주 대변인. 네. 아빠 사랑해라는 말을 저는 사실 그냥 이 기사로 보고 하면서도 아빠 사랑해라는 말을 결심 공판에서 내 뒤통수로 들으면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자식들이 온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그 지지층이 좀-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냥 지지자들인데 좀 해괴망측한 지지자들이겠죠. 그러니까 본인들 아빠한테 정말 사랑한다고 한 사람들인지 모르겠으나 윤버진은 들어봤어도 이버진은 이제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이 뉴스를 통해서. 근데 사실상 이제 일부 몇 명이 이제 그 방청석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사랑할 일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특히나 이제 본인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고 부인하잖아요. 단전 단수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미 CCTV를 통해 다 나왔는데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사람 자체가 참 딱하다. 이런 말밖에 할 수 없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아마 이 자녀들이 아닐 거다. 그냥 지지자들이 아빠 사랑해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일단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구형은 어제 끝났죠. 그리고 오늘은 뭐가 있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미뤄진 결심 공판이 오늘 있을 예정입니다. 원래 지난주 금요일에 끝났어야 되는데 김용현 전 장관 쪽에서 한 8시간 풀로 쭉 쓰면서 거의 필리버스터 같다 따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또 이제 이 결심 공판에 임하게 되는 상황인 건데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 자체가 최후 진술로 A4 용지 40장 분량을 준비를 했다고 해요. 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죠. 때문에 오늘 오전 9시 30분, 오늘도 10시 전에 일찍 시작을 합니다만 오늘도 몇 시에 끝날진 가늠하기가 좀 쉽지 않다. 오늘 구형이 나올 것이냐 여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